안녕하세요. 루멘입니다. 오늘은 마지막 4번 건강보험공단의 지원 직무의 필요성과 그 직무에서 강조를 해야 할 전문성을 갖추기까지 노력했던 경험을 구체적으로 써보셔라, 이런 자소서 항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건강보험공단의 이 네 번째 인재상에 보면 전문성 있는 인재가 이런 식으로 적혀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문성을 갖추기 위해서 꾸준히 성장해 오고 앞으로도 성장해 갈 수 있는 그런 계획까지 필요합니다. 그래서 직무기술서를 보시고 여기에 있는 내용 중에 이런 여러 가지의 능력치들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과연 어떤 역량을 보유하고 있고 어떤 경험을 쌓았는지, 이런 부분을 묻는 거니까 전문성에 대한 정의를 여러분들이 한번 내려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강조드릴 부분이 하나 있다면 건강보험공단의 행정직, 건강직, 요양직, 전산직 누구나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작성을 하는 것보다는 여러분들 많이 생각하는 그 지원 직무가 공단에 필요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 생각한 답변을 하셔라.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당연히 그동안에 이 업계에서 쌓아왔던 다음과 같은 여러 경험과 경력들이 많이 있으실 겁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만의 전문성이 무엇인지를 꼭 정의를 내릴 수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긴 기본적인 행정직, 건강직, 요양직, 전산직 이런 내용들 정리를 해드렸으니까 참고를 하시되, 사전적 정의로 제시를 하는 것보다 생각한 내용을 정리를 해서 표현을 해보십시오. 그래서 꼭 말씀을 드릴 부분은 반드시 여러분들이 경력기술서와 경험기술서를 먼저 한번 작성을 하시되, 시간이 많이 없다 이런 분들은 경력기술서에 1000바이트에 내가 무슨 내용을 쓸 것인가, 이 정도는 먼저 생각을 하시고 그 경력기술서에 쓰셨던 내용을 보신 다음에 내가 가지고 있는 전문성은 과연 무엇일까, 남들보다 더 내가 알고 있는 것, 내가 조금이나마 더 경험을 많이 한 분야, 무엇이 나의 전문성일까, 이런 부분을 꼭 정리를 하셔서 여러분만의 전문성을, 능력 단위가 어떤 게 있는지, 어떤 것과 연관성이 있는지를 꼭 매칭 해주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꼭 1000바이트가 아니라도 여러분들이 과거에 맡았던 직무에 어떤 업무들을 주로 했는지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보셔서 깔끔하게 가지고 계시는 게 좋습니다. 특히 간호사분들, 사회복지사분들, 물리치료사분들 경력 많으신 분들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내가 어떤 역할들을 많이 했을까, 그리고 성과가 무엇이고 어떤 부분을 만들어냈을까, 이런 부분을 많이 생각해 보시는 그 시간이 꼭 필요합니다. 4번은 내가 지원한 그 직무가 공단에 반드시 필요한 이유가 무엇일까, 사전적 정의보다는 나만의 정의를 해보셔라, 이렇게 제가 메모를 해놨죠. 내가 보유한 전문성은 과연 무엇인가, 나중에 면접을 갔을 때에도 경쟁자에 비하여 차별화된 경쟁력이 있다면 무엇이 있다고 보십니까, 지원자를 왜 채용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질문에 답을 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여러분들의 역량 표현이기 때문에 반드시 4번 항목은 꼼꼼하게 여러분들의 이력을 체크를 하셔서 전문성을 표현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어떤 식으로 써야 하는가, 내가 지원한 직무는 어떠한 역할을 담당하기에 꼭 필요하다, 이런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나는 다음과 같은 전문성을 꾸준히 기르고자 노력을 하였고, 그 중에 지식 습득 과정뿐만 아니라 행동적인 측면까지도 역량 강화를 해왔고, 그런 과정을 통하여 전문성을 갖춰 나갈 수 있었다. 최근에 어떤 약점까지도 보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과정을 해 나가고 있듯이 입사 후에도 꾸준한 전문성 향상을 끊임없이 해 나가며 직무 전문가로서 국민에게 필요한 존재가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작성하시는 게 좋습니다. 어떤 내용을 보여드릴까 생각을 해보다가 과거에 제가 합격을 또 시켰던 지금은 건보의 현직자로 근무를 하시는 분의 소재인데요. 실제로 얼마나 노력을 많이 하셨는지 가장 저에게 와닿았던 그런 분 중에 하나를 이렇게 예시로 한번 가져와 보았습니다. 간호사로 출발을 하셔서 아쉬운 점들을 보완하고자 실제 자살 예방센터에서 근무를 하시면서 고생도 하셨고, 건보 인턴도 하셨고, 비록 서탈도 해보고 면탈도 해보셨지만 결국 꼭 원했던 행정직으로서 뚫어내셨던 분이 계십니다. 이 정도의 스펙이, 이 정도의 경력치가 있는 분들이 행정직으로 지원하는 경우가 많다. 실제 합격자의 사례를 첨삭해서 한번 여러분들께 공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부터 1000바이트로 다 완성을 하시는 분은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안을 만들어 본 내용을 가지고 해설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행정직은 사회적 약자의 버팀목이 되어주며 그들의 복지 증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행정상의 어려움을 해결하며 개개인이 처한 상황마다 억울함의 크기를 최전방에서 이해하고 어루만지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기에 공단에 반드시 필요한 직무입니다. 라는 나의 생각을 정리를 해봤습니다. 행정직은 이게 다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역량을 상당히 많이 갖추고 막상 건보에 가서 민원 업무를 하시게 되면 엄청나게 어려운 업무를 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억울합니다. 이런 분들이 실제로 오실 거고, 내가 왜 혜택에서 떨어졌느냐? 이런 분들을 항상 달래주시고 그들의 편에서 억울함을 해소할 수 있을 만한 그런 건보 이외의 제도나 아니면 어떤 복지 사업이나 이런 부분을 알려드려야 되는 역할을 아마 하시게 될 겁니다. 나중에 아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간호사로서의 이력을 잠깐 이런 식으로
표현해 보았습니다. 저는 과거 3년간 뇌 손상으로 인한 장애 환자를 간호하며 쌓은 이력을 살려 최근 정신건강 24시 상담센터에서 야간 근무를 자원하여 자살 고위험군의 충동적 행동을 막는 유선 상담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행정직무 수행자로 갖춰야 하는 특수민원에 대한 능숙한 대처 능력을 꾸준하게 강화해가고 있습니다. 상당히 흐름도가 좋죠. 그래서 이 정도만 해도 실제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있는 역량, 또 왜 지원자님을 채용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질문에 답을 하는 스크립트로도 쓸 수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나는 다음과 같은 전문성을 갖추고자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 이런 부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갑작스러운 청각 상실로 찾아오는 막연한 두려움과 주변인들로부터 느끼는 소외감은 사회생활의 불가능을 초래하였고 청각 장애인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속되는 정신적인 고립감에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결심을 하며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센터로 전화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장애인분들을 만나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긍정적으로 살아가는 분들도 물론 계시지만 상당히 피해의식으로 힘들게 살아가시는 분들이 많은데 선천적인 장애인 분들보다 후천적으로 어떤 사고로 인하여 장애 과정이 진행되는 분들은 상당히 충격이 큽니다. 그래서 중요한 포인트는 무엇이냐면 유선상의 업무인데 청각 장애인분이 유선상으로 전화를 한 겁니다. 얼마나 어려운 상황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대상자의 배경 상황조차 아무것도 없는 이런 상황 속에서 유선 상담을 한다는 것 자체도 어렵고 수화기 너머로 늘리는 상담자의 미세한 숨소리 정도, 이 정도만 의지를 해야 했기에 지금의 긴급한 상황을 단순히 유선상으로 한다는 건 불가능하다는 판단으로 맞춤형 채팅 서비스를 바로 적용하여 그동안 말하지 못했던 내용을 풀어나갈 수 있는 환경 조성부터 하였다. 혼자 사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답답함을 최대한 어루만져 주고자 했던 나의 행동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더불어 즉각적인 현재의 감정이 전달될 수 있도록 각각의 문장마다 여러 형태의 이모티콘을 적극 활용하도록 하여 가장 시급한 과정이 경제적인 궁핍함이라는 부분을 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었다. 직접적으로 물어본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대화를 통해서 끄집어냈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장애 등급에 따른 사회복지제도의 신청부터 혜택 이용 과정을 자연스럽게 안내를 하면서 결국 소중한 한 생명을 살릴 수가 있었다. 아무도 나를 돌봐주지 않고 그리고 살아봤자 큰 의미가 없다, 이런 생각으로 자살을 결심한 이런 장애인 분들께 희망을 주었던 소재입니다. 그래서 입사 후에도 접하게 되는 다양한 특수 민원인 분들께 나타나는 예상치 못한 언행이 있더라도 그 이면의 아픔을 이해하고자 하며 공단의 각종 사업과 복지 제도의 이용 빈도를 높여나가고자 힘쓰겠습니다. 이런 내용으로 마무리를 한 자소서입니다. 4번 항목이 가장 어려우실 겁니다. 깊게 생각을 하지 않은 분들은 절대 쓸 수 없는 항목이 바로 4번입니다. 근데 건보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무엇이냐? 1000바이트라는 점입니다. 1000바이트로 줄인다는 거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줄여본 자소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블로그에도 올려드렸으니까 가셔서 한번 차분하게 읽어보셔도 좋습니다. 이 정도가 되면 1000바이트가 되십니다. 최대한 어떤 부분을 줄여나가는지를 스톱하셔서 보셔도 되고요. 블로그에 가셔서 보셔도 괜찮습니다. 딱 1000바이트에 맞췄죠. 이번 건강보험공단 자소서 항목의 마지막 4번 항목을 촬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이 건강보험공단에 서류 합격이 된다는 가정하에 필기 준비를 지금부터 하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필기 NCS 스터디도 매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참여하실 분들은 참여하시는 거를 권해드리고요. 필기 이후에도 그동안 수백 명을 제가 건강보험 현직으로 보내드렸는데 이제 여러분들 차례가 됐습니다. 면탈 횟수가 많은 분 기준으로 건강보험공단의 현직자로 만들어내는 과정을 온라인으로도 오프라인으로도 준비를 해놓고 있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건강보험공단 꼭 자소서 마무리 잘 하시고요. 꼭 서류 합격 10배수에 해당하셔서 필기 합격에 이어 면접 때 꼭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지금의 자리에서 다들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뵐게요. 감사합니다.